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다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뭔가 꽉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가끔은 환각 속에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현실이라는 게 마치 발밑에서 모래가 스르륵 빠져나가듯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자, 도대체 지금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 다룰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현대의 기이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진짜 황당한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2024년에 언론인 터커 칼슨이 한 주장입니다. 자기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그러니까 사실상 악마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어났더니 옆구리랑 어깨에 4개의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고 피까지 흘리고 있었다고 하죠. 뭐 그냥 하나는 헛소리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흥미로운 건 카톨릭이나 정교회 성직자들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엄청 진지하게 다뤘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신부는 그의 신앙이 그런 영적 공격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공개적으로 안타까워하기까지 했죠. 이게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이런 기현상을 얼마나 진지하게 소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 조각은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엔 연방재난관리청 피마의 고위 관리인 그레그 필립스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이 무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50마일이나 떨어진 조지아주의 한 와플하우스로 순간 이동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얘기죠. 당연히 뉴욕타임즈 기자가 팩트체크를 하러 롬 지역에 있는 와플하우스 3곳의 직원을 싹 다 만나봤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딴 사람도 아니고 정부 고위 관료의 입에서 저런 초자연적인 주장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기이한 일들이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영부인이었던 멜라니아 트럼프가 쿨라토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백악관 레드카펫을 거치를 않나, 전직 정보기관 요원은 의회 선서 증언에서 미국 정부가 추락한 UFO에서 비인간 생명체를 회수해 왔다고 폭로하질 않나. 그런가 하면 최근 부활절에는 미국 전역의 카톨릭이랑 정교회의 개종자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15년 이래 최대치라고 하죠. 미국 정교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데이터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거대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가 사실은 마법과 신비, 그리고 미신이 지배하던 그 어두운 중세시대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혼란스럽고 이상한 기분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주술화, 영어로는 reenchantment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악마의 공격, 순간이동, 갑작스러운 종교적 열풍,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우리 삶이 과학이나 물질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기이한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죠. 뭔가 신령스럽고 미스테리한 것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이 감각, 이게 바로 재주술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기분 탓 아니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기가 막히게 증명해 줍니다. 2024년 퓰리서치 센터 자료를 보면요. 미국인 10명 중 3명, 그러니까 무려 30%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점성술이나 타로카드 혹은 점쟁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특히 젊은 여성층에선 이런 문화가 거의 주류에 가깝고요. 요즘엔 미국 전역의 주요 대형 병원에서 기치료나 에너지 힐링 같은 초자연적 요법까지 정식으로 제공할 정도라니까요. 이미 우리 사회가 초자연적인 것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17년에 저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근대화될수록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하고 기술이 자연을 통제하면서 마법이나 신비는 전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바로 현대가 우리에게 한 약속이었거든요. 실제로 한동안은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런데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 완전히 산산조각 났죠?
과학적 설명은 한계에 부딪혔고 사라졌던 그 기이한 힘들이 우리 곁으로 다시 화려하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어떤 힘이 우리를 다시 중세시대로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 문화적 변화를 주도하는 세 가지 거대한 사회학적 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해부해보죠.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정확히는 디지털 과부하입니다. 원래 우리 뇌는 기가 막힌 패턴 매칭 기계거든요. 방에 딱 들어갔을 때 공기만으로도 분위기를 읽어내고 친구 표정만 봐도 무슨 일 있는지 아는 것처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스크롤하면서 정보가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뇌에 쏟아집니다. 결국 한계를 넘은 뇌가 과부하에 걸려 오작동을 일으키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패턴을 억지로 짜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뇌가 고장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냥 이거 참 신기한 우연이네 하고 넘어가던 것들이 어느 순간 세상에 우연이란 건 절대 없어.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 라는 확신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큐아논 같은 거대 음모론이 딱 이렇게 탄생하는 거거든요. 틱톡에서 모르는 사람이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운명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걸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초자연적인 신호로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범위는 최근 가장 핫한 기술이죠. 바로 인공지능, AI가 불러온 증거의 죽음입니다. 예전에도 사진 합성 같은 건 있었지만 그럴싸하게 속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술도 필요했잖아요. 한마디로 마찰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AI는 그 마찰을 그냥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방구석에 앉아서 클릭 몇 번이면 내가 원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가짜 증거를 그것도 현실과 아예 구별이 안 되는 수준으로 즉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여기서 정말 치명적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증거라도 가짜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명백한 진짜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저거 AI로 주작한 거 아니야? 한마디면 그냥 부정해버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막힌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명언이 있죠.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허용된다. 객관적 진실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니 텅 빈 공간을 온갖 주술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채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인, 이건 사회적으로 좀 씁쓸한 현실인데요. 바로 제도의 붕괴입니다. 대중이 사회의 주요 기관이나 엘리트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믿는 그 말도 안 돼 보이는 편집증적인 음모론들이 가끔은 부분적으로 진짜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게 믿었던 권위 있는 기관들이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숨겼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 사람들이 이성적인 방어선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퍼듀 파마 사건을 한번 볼까요? 1990년대부터 제약회사가 진통제인 옥시콘틴의 중독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고의로 축소하고 숨겼습니다. 그 결과 2010년대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는 대재앙이 터졌죠. 자, 이런 끔찍한 배신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제약회사, 심지어 과학자들의 공식 발표라는 걸 누가 다시 믿겠습니까? 대중은 권위를 철저하게 불신하게 되고 그 빈자리를 거대한 그림자 세력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이나 악마학 같은 것들이 싹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측정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를 믿는 이 재주술화 현상 자체가 무조건 100% 나쁜 거라거나 인류 역사상 아예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되게 재밌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합리성과 이성의 끝판왕일 것 같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아시죠? 그 에디슨조차도 노년에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기계를 만들려고 그토록 애를 썼다니까요. 인간이 미지의 신비로움에 끌리는 건 어쩌면 아주 깊고 오래된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심각한 위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신비롭고 주술적인 믿음들이 우리를 현실 세계에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닷, 즉 건강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진짜 재앙이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가족이나 종교단체, 동네 사람들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누군가 좀 이상한 쪽으로 빠진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오프라인 기반이 다 박살났죠.
이렇게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키우는 환상은 통제 불능의 위험한 괴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보여주는 최근 롤링스톤지에 보도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AI인 챗 GPT랑 밤낮 없이 대화에 푹 빠졌습니다. AI는 당연히 그의 모든 말에 맞장구 쳐주고 끝없이 이야기를 부추겼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성은 결국 자신이 신이라는 미친 듯한 영적 망상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 곁에 진짜 얼굴을 맞대고 쓴소리해줄 친구나 커뮤니티가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당장 멈추라고 말렸겠죠. 하지만 그는 차가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홍자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이성적인 현대 사회보다는 오히려 마법이 판치던 근대 이전의 중세 시대와 훨씬 더 비슷해질 겁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초자연적인 것들과 신비로운 음모론들로 꽉꽉 채워지겠죠. 결국 우리 중 누구든 무한가는 맹신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롭고 기묘한 중세 시대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닻을 내리게 될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겼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